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의 불안한 독주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의 특징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독과점입니다. 메모리만 봐도 그런데요. 이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D램 시장을 90% 이상, 90% 후반대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하이닉스, 키옥시아, 마이크론 등 4강 체제입니다. SSD 같은 경우는 삼성과 솔리다임, 하이닉스가 한 80% 정도 가량 되죠. 이 파운드리는 TSMC가 50% 이상 먹고 있고 반도체 IP 쪽은 ARM이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존한 기업들은 높은 전문성과 기술 장벽으로 후발주자들이 감히 넘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시장 곳곳에서 독과점이 나타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이 독과점으로 피해를 보고 있을까? 이런 질문 말입니다. 경제 교과서는 독과점이 경쟁자의 진입을 막아서 기업이 가격을 올리는 전횡을 일삼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시장을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데요. 반대로 움직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흔히 그 모바일 혁명이라는 스마트폰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쏟아지는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하는 메모리를 아주 싼 가격에 공급하는 메모리 기업이 없었다면 손안의 혁명은 가능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메모리도 그런데요. 메모리 업체들은 독과점을 향해서 경쟁 업체를 죽이는 치킨 게임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치킨 게임이라는 것은 가격을 낮추는 것이죠. 특히 치킨 게임의 승자들은 경쟁자가 사라진 후에도 가격을 올리지 않고 싸게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편익을 소비자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어떤 것인지 또 독과점이 소비자의 편익을 극대화해 줄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꺼낸 것은 바로 엔비디아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견제가 극심한데요. AI 시장이 커지면서 엔비디아의 독점은 이전 반도체 기업의 독점과는 양상이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엔비디아의 현재 모습은 흡사 예전에 그 서부 개척 시대 금강을 찾아 떠나던 사람들에게 청바지를 팔던 사람과 엇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금강은 바로 AI고 그 금을 캐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복이 청바지였다면 이 AI를 사업에 접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칩이 바로 엔비디아 칩입니다. 정작 AI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려고 준비하는 기업들, 이를테면 뭐 MS, 메타, 오픈 AI, 테슬라, 네이버,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이 있겠죠. 이런 기업들은 현재 돈을 벌기는커녕 투자 명목으로 막대한 비용을 이 AI 산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심정일 것입니다. 정작 돈을 벌고 있는 것은 AI를 하는 기업이 아니라 칩을 포함한 AI 필요한 일체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인프라를 공급하는 엔비디아 같은 업체들이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그 MS와 엔비디아 간 충돌 소식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인 블랙엘 B200 GPU를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실에 설치하는 방법을 두고 소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MS는 AMD, 인텔 등 다른 공급업체의 GPU도 지원할 수 있는 자체 사용자 지정 서버렉을 사용하기를 원했고, 엔비디아는 B200 GPU를 위한 서버렉 설계를 구매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대립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젠슨왕은 AI 컴퓨팅 경쟁력의 핵심으로 개별 GPU, 개별 칩의 성능보다는 이 칩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조화롭게 연결해서 시스템의 전체 성능을 끌어올리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말은 맞는 것이죠. 그래서 GPU뿐만 아니라 이 컴퓨팅 패브릭을 구성하는 NV링크, NV스위치, 인피니밴드에 이르는 네트워킹 프로토콜과 다양한 I/O를 지원하는 라이브러리, 그리고 이를 통합하는 풀스택을 같이 구매할 것을 강조했던 게 젠슨왕입니다. 쉽게 말하면 엔비디아가 고객으로 하여금 이런 최첨단 기술을 갖춘 대규모 슈퍼컴퓨팅 시스템 전체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나섰고 MS가 꼭지가 돌아버린 것이죠. 이 프랑스는 개별 정부 중에는 처음으로 엔비디아의 이런 영업 전략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앞으로 예의주시할 이슈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 엔비디아를 둘러싸고 칩 수요 업계와 엔비디아 간의 갈등은 메모리 업계에서 빚어졌던 갈등 양상과는 조금 다르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AI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를 잘 준비해 온 엔비디아의 전성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전성시대는 결과론적으로 다른 업체를 철저히 배제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속 컴퓨팅의 필수적인 GPU와 100% 호환되는 유일한 자신의 쿠다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도록 칩 수요 업계를 유인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메모리 업계가 경쟁사를 도태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메모리가 탑재되는 스마트폰 등 IT 기기의 판매를 통한 이 극대화를 위해서 자신의 메모리 제품 가격을 낮추는 그런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독과점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죠.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의 GPU는 암페어, 호퍼, 블레오겔, 루빈 등으로 진화하면서 계속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이젠 칩 개당 가격이 5천만 원을 훨씬 넘을 정도까지 왔습니다. 물론 이런 엔비디아를 파회할 엔비디아를 꺾을 방법도 다양하게 나오긴 나올 것입니다. 이미 인텔 같은 경우는 자신의 GPU인 가우디를 홍보하면서 엔비디아 호퍼 가격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인텔 입장에서는 칩질라 인텔 입장에서는 매우 굴욕적인 마케팅 방법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렇게라도 해야지 가우디를 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네이버의 마하칩, 삼성과 지금 공동 개발하고 있는 칩이죠. 그리고 아마존의 인퍼렌시아 같은 자체측 개발 열풍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자신의 서버에 최적화된 칩을 탑재해서 값비싼 엔비디아 칩을 배제하겠다는 그런 욕망의 소산입니다. 이 젠슨항도 자국법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AI 가속기에 LPDDR을 접목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있고 또 웨이퍼 패키징 방식, 칩 제작 방식에도 변화를 줘서 지나치게 비싼 칩 가격을 빌미로 다른 업체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자구책 중에는 삼성 파운드리를 활용하는 방안도 분명 옵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은 삼성을 외면하고 있지만 삼성이 빨리 파운드리 수준이 올라온다면 이것도 가능한 방법이 되겠죠. 어찌됐든 AI 시장 초기 엔비디아로의 과도한 쏠림 그리고 엔비디아의 AI 시스템 판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프랑스 정부에 이어서 미국 정부 등도 엔비디아를 견제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 엔비디아의 시장 공략은 보는 이로 하여금 혀를 내두르게 만들 정도인데요. 그만큼 집요합니다. 미국 정부가 집중 견제하고 있는 중국 시장 공략이 특히 그런데요. AI 굴기를 좌절시켜야 하는 미국 정부로서는 엔비디아의 GPU가 중국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미국 정부는 TSMC의 7나노에서 만드는 암페어 100, A100과 5나노에서 만드는 호퍼 100, H100의 중국 수출을 막았습니다. 그 뒤 엔비디아가 미국 규제를 피해서 A100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인 A800, 그 H100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인 H800을 내놓았고 이 A800과 H800을 중국에서 팔기 시작했는데 워낙 잘 팔리자 미국 정부는 이것도 못 팔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잇따른 규제 때문에 중국의 칩 밀수 시장도 급격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고성능 GPU가 막히자 중국 기업들은 이 고성능 GPU 한 개 대신에 저성능 GPU 3개를 쓰는 방식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저성능 GPU마저 미국 정부가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저성능 GPU라도 미리 확보해 놓으려고 서로 몰리는 바람에 가격이 뛰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대중 수출 통제의 빈틈이라는 지적이 나왔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중국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AI 학습을 위해서 미국의 클라우드 기업들은 자신의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 중인 중국 고객 정보를 미국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사실상 중국 비즈니스, 클라우드 기업의 중국 비즈니스를 못하도록 한 것이죠. 이런 잇따른 조치를 내놨음에도 엔비디아 칩의 중국 매출은 여전히 좋다는 소식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만든 중국 판매용 GPU인 H20이 중국 내에서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매출이 중국에서 12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중국 그 하웨이가 자신의 AI 칩은 어센드를 내놓고 영업하고 있지만 엔비디아에 비해서 성능이 딸리다 보니 결국 중국의 유명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을 어떤 식으로든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엔비디아 젠슨항은 미국 정부의 중국 규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판해왔던 미국 비즈니스맨입니다. 중국의 AI 굴기를 막기 위해서 GPU 수출을 금지하면 중국의 자체 기술력이 올라와서 종국에는 미국을 위협할 것이라는 논리로 미국 정부와 각을 세웠던 게 젠슨항입니다. 칩업계의 엔비디아 견제 움직임이 글로벌리하게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시장에서 잘 나가는 엔비디아도 묘하게 오버랩되는 순간입니다. 많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반도체 독과점에 대해서 한번 엔비디아 사례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